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진짜 스프링을 이용해서 DI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스프링이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이 코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봤던 코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두 개의 객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잼 객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콘솔 객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결합해서 사용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요. 크게 보면 얘가 이 녀석을 사용하는 그런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부품이 되고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이 결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컨스트럭터, 다시 생성자를 통해서 결합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방식은 이제 이렇게 많이 결합을 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콘솔이 세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set 이그잼 이렇게. 그래서 이그잼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세터를 통해서 이그잼을 넘겨받게 되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결합 관계인데요. 이 세터를 통해서 인젝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우스 한번 갖다 댈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하면은 인터페이스에 일단 추가가 돼요. 인터페이스 추가되니까 그걸 인터페이스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구현체가 그걸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날 텐데 마우스 갖다 대고 자, add implement 하게 되면은 자, 뒤에 이 내용이 추가가 되죠.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이그잼이라는 녀석 있잖아요. 자, 이 이그잼이라는 녀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this.이그잼, 이그잼. 이걸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또 하나의 객체가 있죠. 인터페이스를 동일한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inline 이그잼 콘솔. 이 녀석한테도 여기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에러 나는 건 없는데 이제 프로그램 파일을 다시 가셔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 생성자 없이 오버로드만 구현했었는데요. 이 두 개 클래스 가서 자, 기본 생성자도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이제 그 기본 생성자를 우리가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스페이스 보면은 생성자가 바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골라서 선택해야 될 겁니다. 자, 기본 생성자까지 추가해놨고 이제 오면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젝션이 생성자를 통하는 방법과 세터를 통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스프링을 통해서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일단 이 녀석은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지우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이렇게 둔 상태에서 두 개의 부품을 생성을 하고 이걸 서로 인젝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그잼이라는 녀석의 객체가 바뀐다거나 또는 콘솔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뀌는 경우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정적으로 코드로 박아놓는 것보다는 이 바뀌는 녀석에 대해서는 설정으로 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녀석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합 관계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걸로 있다가 뭐 다른 녀석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합 관계마저도 바꾸려면은 이 코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설정으로 빼게 되면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콘솔 객체가 필요한데 이그잼 콘솔 객체가 필요한데 이것을 설정으로 빼서 누군가는 생성해 줘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 관계를 설정으로 빼면 그 설정으로 뺀 녀석을 객체화해서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품을 생성을 하고 부품을 조립해서 나에게 던져주는 그 녀석이 바로 스프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녀석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코드에서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숨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숨긴다기보다는 분리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녀석을 지시서로 바꿀 겁니다. 자, 지시서로 남길 거예요. 그 지시서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spring.di라고 하는 것에다가 setting.xml 했는데요. 이거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세팅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써도 되는데 일단 저는 그냥 세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오른쪽에다가 두고 왼쪽에다가는 요 쓸게요. 일단 이 녀석은 생성해야 돼요.
얘도 생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합도 해야 돼요. 그걸 이용하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빼자는 거예요. 스프링 보고 일단 이거를 네가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오른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자바 코드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지시서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쓰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이쪽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스프링은 이제 빈이라고 하는 요거 빈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생성할 객체를 지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는 아이디고 하나는 클래스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어떠한 클래스를 객체화할 것인지 그걸 여기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를 어떠한 이름을 네가 쓰려고 하는지, 그 변수명이잖아요. 그걸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할 객체명을 여기다 써주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요 객체는 분명히 요 녀석의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갖고 있는 다른 객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동명이인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그것이 애매하게 다른 녀석에 생성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패키지명까지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패키지명은 요 녀석이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름의 확장판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반드시 패키지명까지 같이 써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얘는 요 녀석은 이거잖아요. 엔티티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니까 엔티티 가지고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밑줄이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키지명까지 해서 클래스명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아이디를 이그잼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요 이그잼이란 이름으로 여기서 꺼내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같은 형식의 클래스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이 이름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요 형태를 내가 XML로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요거는 아직 생성하지 않았는데 일단 요거만 생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서 태그를 가지고 스프링에게 지시할 수 있느냐. 자, 이것처럼 이걸 지시했듯이 여러분들도 빈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이걸 지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겠죠. 콘솔 이렇게 쓰고 클래스 네임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데, 자, 여기서 패키지명이 달라지죠. 그리고 클래스명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생성할 녀석이 그리드 이그잼 콘솔인데 패키지명이 di.이 아니고 여기에 ui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생성하게 되면은 지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지시하게 되면은 스프링이 이걸 생성해줘요. 와, 진짜요? 예, 생성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게 있죠. 요거 결합하는 거 세팅까지 해줄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할까요? 자, 세팅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쪽에 오시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또 오른쪽으로 가져갈게요. 자, 여기다가 자, 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는 요 콘솔이라는 녀석이 요 이그잼이라는 녀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요 콘솔이 요 태그를 갖고 있는데 단일 태그로 하냐 닫았어요. 이걸 좀 열어주시고 이걸 다시 열어주셔야 돼요. 열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객체에다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뭐를 설정을 해달라고 할 때는 property. 근데 웃긴 건 이제 property라고 해서 실제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set 이그잼이라는 녀석이 결국은 이그잼이라는 녀석의 속성에다가 뭔가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set 이그잼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호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프로퍼티 명으로서 세터를 쓰겠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원래는 set 이그잼이라고 하는 그런 세터를 쓰는 건데 그 이름을 프로퍼티 명으로 대신해서,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명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set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작업. 하지만 실제로는
set exam을 호출하기 위한 그 함수명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위쪽으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름이 요 이름이에요. 절대로 얘 이름도 아니고 절대로 속성명을 직접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뭘 하게 되냐면은 일단 내부적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그 속성 세터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에 설정하는 객체를 여기다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넣어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얘잖아, 얘. 요 객체의 이름입니다. 요 아이디를 넣어주는데 요 아이디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밸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레퍼런스 들어갈 수 있는데 요 녀석의 타입이 밸류 타입이면 밸류에다 넣는 거고 요 녀석의 타입이 레퍼런스 형식이면은 여기다 주는 거예요. 둘째 베타적으로. 자, 물어볼게요. 요 녀석은 밸류형입니까? 레퍼런스형입니까? 요 녀석의 객체는 얘 레퍼런스형이죠. 그러니까 밸류형은 안 되죠. 레퍼런스형으로서 값을 넣어주는데 그게 set exam이라는 세터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콘솔이라는 녀석이 set exam이라는 그런 세터 함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만약 없다면, 만약 이런 함수가 없는데 이렇게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러 납니다.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세터가 있는데 속성은 있어요. 속성은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세터가 없다. 안 되는 겁니다. 속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세터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시하게 되면은 객체 두 개도 만들었고 그리고 세팅까지 해서 이게 인젝션을 한 겁니다. 요게 인젝션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시사항을 만들었으면은 실제로 스프링에게 이거를 지시서를 넘기고 이대로 객체를 생성해서 조립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시서를 넘길 주체가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 주체를 한번 우리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시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는 방법을 오늘 배웠고요. 그 지시서를 이용해서 실제 객체하는 작업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